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벼의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작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수도작에 많이들 영양제 뿌리시잖아요. 어떤 영양제를 뿌리셔야 되고 어떤 시기에 뿌리시는 게 왜 벼에 실제로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포인트는 세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분월수겠죠. 틸러라고 하는데요. 그 분월수 자체가 많아야지 그 분월에 원축꽃차례, 즉 목도 피고 그 목이 펴야지 그 안에 또 이제 나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쏟아나는 슈트, 분월의 수가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분월수를 확보하는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정식,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고 나서 한 30일에서 40일째 분월들이 최대로 일어나는 시기라고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분월을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시기에 추가적으로 양분을 연면시비로 공급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내기 하고선 30에서 40일 사이에 한 번 정도 영양제를 주셔야 한다. 그럼 그 영양제를 어떤 형태로 주셔야 할까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30에서 40일 사이의 시기의 벼 같은 경우는 아직 어려서 입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산량도 적고 광합산량이 굉장히 적고 벼의 특성상 뿌리 생육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생리활성 물질의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소라든가 인산이라든가 칼륨 같은 무기 요소의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거 외에 활성을 도울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의 공급이 특히나 이 시기 분월의 최성기인 모내기하고서 30일에서 40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 생리활성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요. 알긴산,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알긴산 같은 경우는 뿌리를 통해서 양수분 흡수 효율이 증가하고요. 벼의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뭐 식물성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 전부 다 뭐 아미노산 제제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식물의 대사활동 촉진을 통해서 분월 자체를 촉진하는 거죠. 분월이 촉진되는 시기인 30일과 40일 사이 그 시기 모내기하고 30일 있다 40일 있다 그 시기에 아미노산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랑 칼륨, 무기 영양분의 굉장히 대표적인 양분이죠. 분월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효과적인 침투제가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는 질소랑 칼륨의 옆면을 통한 옆에 기공을 통한 공급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질소랑 칼륨만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소랑 칼륨의 기공을 통한 흡수를 도울 수 있는 좋은 형태의 침투제도 같이 들어간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물때기 시기인데요. 중간 물때기 시기에는 벼 입장에서는 가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뭄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가뭄 스트레스들을 경감시키고 양수분의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뿌리 생육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들도 공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물때기는 실제로 땅이 갈라질 때까지 4, 5일간 절수를 하잖아요. 사실 이 시기는 벼 입장에서는 가뭄이 든 것과 마찬가지 시기니까 가뭄에 의한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들이 벼의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경감 물질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만니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수분 부족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기공의 개폐 효율성을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 증산작용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한 작물의 생체 에너지 소스로도 사용이 되는 물질이죠.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열심히 먹잖아요. 비타민 A도 먹고 B도 먹고 C도 먹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세포 내에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활성산소가 줄여주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포 괴사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이죠. 후코이단도 마찬가지로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서 이제 항산화 작용을 활성화시켜서 세포의 괴사를 막아주고 세포벽을 강화하는 물질이네요. 그렇게 또 세포벽이 강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내성이 강해질 거고요. 알긴산 같은 경우는 좀 쓰시는 분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뿌리의 성장을 촉진하고 뿌리의 성장이 촉진이 되니까 당연히 수분의 이용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가뭄은 수분 스트레스랑 연관이 되니까 물때기 시에는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 만니톨, 비타민, 후코이단, 알긴산 등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물때기 시에 공급이 되는 것이 벼의 생육을 좋게 하고 벼의 수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개화 효율인데요. 결국에 이제 원축꽃 차례에 꽃이 피면서 그 나달들이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임실립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돼서 꽃이 핀 다음에 수정이 돼서 이제 나달이 되는 곡식들을 임실립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임실립들이 생기고 완전 미들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화 효율이 조금 증가해야겠죠. 결국에 그러면 개화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개화기에 맞추어서도 추가적으로 생리활성 물질 및 다른 무기 양분들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어떤 물질들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코필름 노도썸이라는 해조 추출물 중에 가장 좋다라고 일컬어지는 해조 추출물이죠. 예,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이 결국에 개화 효율을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량 요소로 붕소와 아연들도 마찬가지로 개화 효율이 증가가 되고 따라서 개화 효율이 좋아지니까 임실립의 형성도 충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미의 증가까지 저희가 이룰 수 있는 거죠. 완전미의 증가를 하면 결국에 뭐 곡식의 무게, 나달의 무게랑도 연관이 되어질 거고요. 나달의 등급이랑도 연관이 되어질 거고, 결국에 나달의 수확량이랑도 연관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양분과 적절한 생리활성제들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야라비타 바이오트랙 같은 경우는 뭐 표에서 보시다시피 질소, 칼륨, 붕소, 아연과 같은 무기 양분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스코필럼 너더섬이라는 해조 추출물 중에 가장 뛰어난 해조 추출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비타민, 아미노산, 뭐 사카라이드, 당, 뭐 유기물, 유기산 전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죠. 그 풍부한 생리활성 물질과 함께 무기 양분까지 공급을 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 자료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왼쪽이랑 오른쪽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분월의 개수, 그러니까 슈트의 개수 차이가 굉장히 많죠.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분월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적절한 생리활성 물질과 질소, 칼륨 등이 공급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분월수가 훨씬 더 많고, 분월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삭들도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월기에 맞추어서 양분이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은 1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월의 개수가 얼마나 많이 많아졌냐라는 그래프인데요. 뭐 처리한 곳과 처리하지 않은 곳을 비교하면은 이제 분월의 최성기에 맞추어서 양분이 공급된 곳은 한 9%에서 52% 가까이까지 분월 개수가 많아졌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에서는 그러니까 원축고차례, 그러니까 이상 목으로 발달하는 원축고차례가 얼마나 많이 길어졌냐라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길어야지 결국에 그 안에 빼곡하게 그레인 나달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처리한 곳과 처리하지 않은 곳을 비교했을 때 1% 정도 그 목의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으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겠네요. 오른쪽이 처리한 곳이고요, 왼쪽이 처리하지 않은 곳인데 오른쪽의 길이가 더 긴 거 살펴보실 수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수확량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삭 자체의 무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 정도를 랜덤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나달의 무게를 재봤는데요. 처리한 곳이 처리하지 않은 곳에 비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2% 가까이 이삭의 무게 자체가 증가한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삭의 무게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양수분의 흡수 효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랑도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올바른 품질에, 좋은 품질의 꽃이 피어서 수정까지 잘 되고 완전미까지 성립이 됐다라고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죠. 벼만 하더라도 쌀밑자 쓰는 거 보면 88자가 숨어 있잖아요. 88번 손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번 손이 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잘 관리하고 특히나 연면시비가 효율적인 시기를 세 가지 살펴본다면 결국에 모내기 하고선 한 달 정도 있다가 분월이 최성기가 됐을 때부터 꽃이 필 때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결국에 30일부터 60일, 그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회에서 3회 정도 3,000평 기준으로 이런 영양제,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이 한 1리터 정도 공급이 되었을 때 이런 좋은 형태의 쌀이 다량 생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